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물결을 만들기도 어렵지만 더 정확하게 이해해 가면서 수에서 이겨야 전체에서 이길 수 있겠구나. 웰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센트 코리아 박세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왜 우리가 검색 데이터에 주목해야 되고 검색 데이터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검색 데이터로 확인한 내용들을 가지고 실제로 마케팅에 액셔너블한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데이터들을 직접 활용하기 위한 프레임들을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마케팅 프레임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CDJ 같은 것들도 이번 시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사실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그 마켓의 고객 여정과 그 다음에 자사 미디어 안에 들어왔을 때의 고객의 여정, 최근에 그로스 마케팅 관련된 관심들이 높아지면서 AA, RRR 같은 프레임들을 많이들 이야기는 하시지만 그 두 개의 프레임이 실제로는 다른 것인데 혼돈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런 개념들을 좀 다루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보고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를 구매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자동차를 구매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대략 평균적으로 3.5개월 정도의 검토 기간을 사용한다고 해요. 그럼 3.5개월을 시작하는 첫날에 나와 3.5개월을 거의 다 보내고 이제 구매 직전에 와 있는 하루 전에 나는 완벽하게 페르소나라는 관점에서 보면 동일한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의 관심사는 3달 반 전과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 있는데, 페르소나를 기반으로 메시지를 만약 정했다면 저한테는 똑같은 메시지가 올 거예요. 사실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걸 누구보다 마케터들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페르소나만을 가지고는 좀 부족한데, 소비자가 지금 구매 의사결정에 어느 단계에 와 있는 거지? 라는 거를, 그걸 파악을 할 수 있다면 마케팅의 메시지를 훨씬 더 세분화할 수 있겠는걸? 그리고 훨씬 고객들이 잘 반응하도록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사실 가장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게 고객 여정이라는 프레임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사실 고객 여정, 이런 퍼넬 모델은 벌써 만들어진 지가 100년이 더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응용 심리학에서 1800년대 후반부터 이미 구매를 앞둔 소비자들의 그 마인드 스테이트를 심리학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들이 있었고, 1900년대 초반부터 마케팅에서 본격적으로 이런 것들을 활용했거든요. 다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논하는 거다 보니까 프레임으로서는 너무 멋진 이야기이긴 한데 실제로 이걸 구축하는 게 거의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걸 인터넷이 생기기 전에 디지털 데이터들을 확보할 수 있기 전에는 대부분 설문조사 베이스로 이것들을 만들어내고 조사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되고 좀 더 많은 정보들을 볼 수 있게 된 이후엔 다른 길들이 열리게 된 거죠. 아무튼 지금 정리를 하면 이 CDJ와 같은 이런 퍼넬 모델들은 기본적으로 고객이 누구야를 넘어서 고객이 현재는 구매 의사결정에 어느 단계에 와 있어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마케터들이 고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나를 정말 이해해주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나를 정말 이해하고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 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 마케터들에게는 너무나 매력적인 프레임인 거죠. CDJ라고 하면 이제 퍼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 퍼넬이 그 시장의 퍼넬이거든요. 이 시장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퍼넬이에요. 그래서 CDJ 조사를 검색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약 진행을 했다면 그 결과로 얻게 되는 CDJ 안에는 3명의 주인공이 나와요. 하나는 우리 회사 브랜드, 그 다음에 우리 경쟁사, 그 다음에 소비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셋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가 CDJ 전체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CDJ를 검색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리를 하고 나면 시장 전체에서 소비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해가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다만 우리가 퍼넬이라고 부르고 있는 또 다른 게 있죠. 하나가 뭐냐면 AARR 같은 이런 그로스에서 말하는 퍼넬이에요. 그 그로스에서 말하는 퍼넬은 아까 말한 CDJ와는 달리 자사의 앱이나 자사의 웹, 자사의 비즈니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퍼넬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개별 회사의 퍼넬은 전체 시장 퍼넬의 서브셋이라고 볼 수 있고요. 모든 브랜드들은 이렇게 자기만의 퍼넬을 들고 다른 회사와 경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는 떨어진 게 아니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소비자들은 마켓의 퍼넬로부터 개별 브랜드의 퍼넬로 이동해 가면서 사실은 정보를 흡수하는 거죠. 다만 퍼넬은 기본적으로 프레임워크예요. 뭐냐면 프레임워크라는 건 어떤 현상을 이해하는, 어떻게 보면 너무 현상이 복잡하니까 그걸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추상화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CDJ나 이런 퍼넬 모델을 실제 소비자들이 완벽하게 그대로만 움직인다라고 봐서는 안 되고요. 전체를 통합해서 보면 이런 형태로 정리할 수 있어. 이런 관점으로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퍼넬을 알아보기 위해서 CDJ 조사를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퍼넬로부터 우리 회사로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가지고 CDJ가 아니라 AARR 퍼넬을 만들어서 정리를 하고, 그 두 개가 어떻게 서로 잘 연결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 뭐 이런 게 사실은 마케터들이 CDJ나 이 퍼넬 모델을 봐야 하는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뭐 가장 일반적으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이제 초기 탐색 단계예요. 초기 탐색 단계는 내가 어떤 브랜드의 제품을 또는 어떤 특정 제품을 봐야 되는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죠. 그래서 예를 들면 막연하게 찾아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카메라가 좋은 스마트폰 추천해 주세요. 또는 아기가 2명이 있어요. 뭐 4인 가족이 쓰기 좋은 SUV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이런 탐색을 하는 단계가 초기 탐색이에요. 그래서 이 초기 탐색의 목적은 어떤 브랜드를 찾아보면 될까? 어떤 제품을 알아보면 될까까지가 사실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초기 탐색을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이제 아까 알게 된 브랜드들을 조사해 보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명 또는 제품명으로 검색을 하는 걸 시작으로 해서 점점 자세한 정보들을 붙여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 같으면 갤럭시 S23 배터리, 갤럭시 S23 무게, 갤럭시 S23 뭐 예를 들면 디스플레이 밝기, 뭐 이런 것들이죠. 이건 구체적 정보를 알아보는 거고요. 그런 정보를 탐색한 끝에 어느 정도 이게 관심이 더 깊어지면 사람들은 뭘 찾아보게 되냐면 의견을 찾아보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오피니언을 알아보는 단계고요. 요 오피니언을 알아보는 단계를 익스피리언스 단계라고 보통 부르는데, 요 익스피리언스 단계를 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의 리뷰 정보나 또는 평가, 비교,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탐색들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아까 초기 탐색, 그 다음에 정보를 찾아보는 브라우징 단계, 그 다음에 소비자들의 의견을 알아보는 그 익스피리언스 단계, 요 세 단계가 이제 앞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바로 구매 직전 단계예요. 아까 이제 정보를 찾아보고 사람들의 의견을 확인한 다음에는 이제 구매를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바로 가서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언제 사면 되는지, 얼마에 사면 되는지, 어디서 사면 되는지, 어떤 조건으로 사면 되는지 등을 찾아보는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베스트 딜을 찾는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프라이스, 그러니까 가격 같은 단어가 붙어 있는 키워드를 많이 찾고요. 그 다음에 프로모션, 할인, 뭐 이런 걸 찾는 거예요. 요 단계가 마무리되면 바로 구매로 이어지는 거고, 구매 이후에는 사용법, 또는 뭐 액세서리, 또는 고장이 났을 때 이슈, 그 다음에 커뮤니티 뭐 이런 걸 찾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아무튼 이런 단계들을 기업이나 상품에 따라서 어떤 곳은 뭐 5개로 나누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뭐 3개로 나눠서 보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은 회사마다, 상황마다, 제품마다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딱 어떤 퍼넬이 무조건 정답이야 이런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이 납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이 나는데요. 근데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예를 들면 어떤 산업이 없다가 특정 업체가
해당 제품을 만들면서 그 산업이 시작이 되는 그런 경우는 사실 브라우징 단계에서 가장 많은 검색 볼륨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이라는 시장이 없었을 때 아이폰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이폰이 이퀄 스마트폰인 그런 시장을 만들어낼 때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시작을 아이폰으로 검색하는 거예요. 즉 브랜드를 이미 확정하고 구매 여정을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단계 중에서 보면 브라우징 두 번째 단계가 가장 많은 검색 볼륨을 차지하게 되고요. 또 엄청나게 많은 브랜드들이 경쟁하는 영역인데 어느 브랜드도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어떤 그런 카테고리일 경우에는 초기 탐색을 많이 검색해요. 뭐 예를 들면 그 가족을 위해서 뭐 기능성 화장품 찾는다 그러면 잘 모르니까 애초에 기능성 화장품, 예를 들면 40대 이상, 뭐 50대 이상 누구를 위한 뭐 기능성 화장품 찾고 있어요. 뭐가 좋을까? 이런 검색들을 이것저것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초기 단계의 검색 볼륨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굉장히 산업이 성숙해서 경쟁자가 많아지고 어떤 브랜드도 압도적이지 않은 상황일 경우에는 초기 탐색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비교적 초기여서 특정 브랜드가 시장을 완전히 리딩하는 시장이라면 브라우징 단계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즈널하게 이제 시기마다 검색 볼륨이 집중되는 영역이 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뭐 프로모션이 크게 걸리는 그런 시기 때는 당연히 구매 직전 단계에 검색이 되게 많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장르마다, 산업마다 또는 시기마다 이런 모양들이 많이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CDJ를 직접 구축하려고 할 때 가장 기본은 우리 브랜드와 우리 제품을 부르는 일반적인 호칭, 그다음 우리 경쟁사 브랜드들을 담고 있는 모든 키워드를 모으는 작업이 제일 중요해요. 가장 기본이죠. 다만 이제 그게 꽤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마음의 작정을 하고 그 브랜드 키워드와 non-브랜드 키워드를 구분을 하고 해당하는 분야에서 소비자들이 검색할 가능성이 있는 키워드를 쭉 모으다 보면 모으는 과정에서 몰랐던 새로운 키워드를 많이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쭉 모으고 나서 그 모은 것들을 일일이 클러스터링을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기술적인 용어처럼 들리실 수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키워드는 좀 다르지만 검색한 의도가 유사한 애들끼리 이렇게 그룹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신용자 대출, 사회 초년생 대출, 예를 들면 무직자 대출, 뭐 이런 거는 사실 다 비슷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신용 대출과 관련된 것들은 이런 키워드로 묶을 수 있어요. 이런 형태로 키워드를 모으고 난 뒤에 묶는 거죠. 사실 그렇게 묶어가는 작업들이 굉장히 지난하지만 그 작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니즈들이 어느 부분에 어떻게 분화된 상태로 정리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걸 쭉 다 모으고 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CDJ나 퍼넬에 매핑을 사실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지도를 정리하고 나면 시장 전체가 높은 해상도로 보이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우리 회사의 컨텐츠, 우리 앱, 웹에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각 단계에 있는 고객들의 질문에 대응을 하고 있는지 1대1로 매칭하는 작업을 해서 실제로 우리가 모든 질문에 답하고 있는지 우리가 흔히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아, 우리 회사는 풀 퍼널 전략을 추구해요.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저희는 엔드투엔드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잡고 있어요. 실제로 말을 그렇게 해놓고 CDJ 퍼넬도 회사에 존재하지 않고 그 퍼넬에서 어떤 토픽들을 묻고 있는지도 확인을 안 했고 우리 컨텐츠가 그걸 1대1로 대응하고 있는지도 체크를 안 했다면 풀 퍼넬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존재하는지조차도 확인도 안 했는데 풀 퍼넬 전략이 어디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마케터들이 무엇이 맞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글로벌 베스트 프랙티스 같은 걸 보면서 다들 아, 이걸 해야 돼. 이게 맞아라는 건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그 일을 실제로 하기 위해선 저는 어쩔 수 없는 노가다의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퍼넬을 보고 구축해보고 만들어보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단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동안에도 계속 느끼셨겠지만 이게 굉장히 사실은 많은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손쉽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걸 위해서 다양한
툴들을 검토해 보실 수 있으나 그래도 저희의 어센트가 준비해 놓은 리스닝 마인드를 보신다면 그 부분들을 훨씬 더 빠르게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게 리스닝 마인드이거든요. 사실 실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방금 하신 그 질문이에요. 근데 저는 단언컨대 소비자들이 검색하지 않는 영역, 그러니까 검색이 별로 없어요, 우리 영역. 그러면 사업하면 안 돼요. 네.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셨다라는 건 이 사업이 성공할 거라고 믿기 때문이잖아요. 신제품을 내는 것도 성공할 것이라고 믿으니까 내는 거잖아요. 우리 제품이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우리 제품의 이름으로는 검색 아무도 안 하겠지만 그 제품이 충족시킬 문제, 해결할 문제와 관련된 검색은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제품으로 검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수 있지만 우리 제품이 경쟁할 경쟁사의 검색 볼륨도 적다면 그 시장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제품과 경쟁하는 제품도 아직 없는 아주 초기 시장이라면 우리 제품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와 관련된 검색을 하는 검색은 분명히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탈모약이라는 게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때 아무도 머리 탈모가 발생하지 않다면 탈모로 검색하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평행 우주에 그런 지구가 있다면 그런 지구에서는 절대 탈모약을 만들면 안 되죠.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탈모약이 아무도 없고 어느 회사도 아직 만들지 않았는데 탈모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면 머리가 자꾸 빠져요. 20살인데도 대머리가 될 수 있나요? 뭐 이런 검색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 검색량들이 많은 걸 확인한다면 무조건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검색량이 없다라는 것은 사실은 검색을 어떻게 하는지 파악이 안 됐다라는 반증일 가능성이 훨씬 많고요. 우리 제품이 신제품이고 너무나 대단한 제품이라서 아직은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건 그저 리서치가 덜 돼 있는 것일 뿐이다 라고 좀 잔인하게 말하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회사가 지난 한 10년 동안 만난 고객이 한 100개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프로젝트는 100개 이상 한 것 같은데 거의 예외 없이 만나면 특히 그 분야에서 한 20, 30년씩 일하신 분들은 딱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분야는 되게 특수해서요. 검색 별로 안 해요. 이래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은행권 같은 데도 그래요. 누가 은행 관련된 거 검색을 해요. 그냥 금리 보고 가는 거지. 그게 주변 사람들을 물어보고 가는 거지. 그걸로는 검색 아무도 안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한국 내에서 대표적으로 검색 볼륨이 큰 키워드 중심으로만 봐도 은행 서비스와 관련된 검색어의 개수만 3만 개가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의외로 검색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이런 걸로 검색을 하고 있어? 라고 놀랄 만한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 예를 들면 이제 저희 고객사였던 현대자동차가 컴팩트 SUV 코나라는 자동차를 출시하면서 저희가 코나 출시 이전에 검색 데이터 리서치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사실은 현대자동차의 어떤 임원분께서 코나가 출시도 안 됐는데 코나와 관련된 검색어가 있을 리가 있냐.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있는 거니까 검색이 있을 리가 없다. 하지만 코나가 경쟁하는 차종에는 BMW 미니나 폭스바겐 골프, 그 다음에 혼다의 CR-V 같은 이런 차종들이 실제로 이미 한국 시장에서 몇 년간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차종과 관련된 진짜 다양한 검색들이 많았었어요. 예를 들면 폭스바겐 골프. 그게 무슨 키워드일까요? 폭스바겐 골프. 폭스바겐 골프에 골프백 4개가 들어가는지 체크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들끼리 골프 치러 가려면 4명이 같이 타야 되잖아요. 골프백 4개가 들어가는지인 거예요. 그 다음에 미니 유모차예요. 그러니까 BMW 미니 유모차로 검색해요. 그건 뭐냐면 미니 뒤에다가 그 유모차가 이렇게 쉽게 들어가는지 같은 걸 체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골프 차박 이런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런 키워드들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테마로. 그래서 사실 전달 드렸고 아니나 다를까 지금 와서 보면
코나, 차박 이런 키워드 엄청 많거든요. 차박, 코나, 골프백 뭐 이런 키워드를 엄청 검색들 많이 하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은 그 시장 안에 이미 존재하고 그 존재하는 니즈는 검색어로 존재를 하는데 사실은 사업을 시작하는 마케터들이 그 분야의 검색어들을 충분히 찾아보지 않아서 막연한 상태로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저희가 홈페이지라고 부르는 건 되게 두루뭉실하게 우리 미디어를 이야기한 것이고 홈페이지 안에는 되게 다양한 요소가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 제품에 대한 소개를 하는 카탈로그 페이지가 있는가 하면 그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이 페이지가 있고 그 다음에 구매한 이후에 고객들의 질문을 받아내는 FAQ나 Q&A 페이지 또는 문의 페이지들이 있고요. 어떨 때는 유저들끼리 서로 의견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 페이지가 있기도 하고 또는 이런 질문들을 자세하게 받아내기 위한 블로그가 있기도 하고 또는 홍보팀이 운영하는 뭐 요즘에는 뉴스룸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는 이런 홍보 채널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런 채널들이 사실은 다 이 퍼널 전체를 대응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퍼널 전체를 높은 해상도로 그리고 난 뒤에 그 퍼널의 각 단계의 질문을 대응할 수 있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온드미디어의 여러 채널들을 구성을 하고 그것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퍼널의 각 단계의 고객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페이드 미디어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TV 광고를 보통 우리가 집행할 때는 제품의 출시를 알리는 인지를 높이는 거거든요. 그건 퍼널로 보면 아주 초입 단계, 그러니까 초기 탐색이나 브라우징을 막 시작한 단계의 사람들을 위해서 보통 광고를 하거든요. 근데 TV 광고를 집행할 때 소비자들은 TV 광고를 보면서 사실은 스마트폰을 들고 TV를 보거든요. 그럼 보면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기면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검색을 할 때 받아낼 수 있는 우리 컨텐츠가 준비가 됐는가라고 질문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TV 광고를 하기 전에 먼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이 TV 광고를 보면 무슨 키워드로 검색을 해볼까? 그리고 그 첫 번째 키워드만 예상하면 안 돼요. 이 키워드를 검색한 뒤에는 뭘 해볼 거지? 그 시퀀스를 추정해서 그 시퀀스별로 대응할 수 있는 컨텐츠가 들어가 있는지 들어갈 만한 채널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퍼널을 중심으로 두고 페이드와 온드가 서로 이렇게 매칭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조밀하게 가져가고 소비자들이 궁금한 점을 해결하면서 그 다음 구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이 전체를 설계하는 것이 사실은 CDA를 왜 만들어야 되는지의 이유가 된다고 생각해요. 네. 가장 많은 잠재 고객이 몰려있는 곳은 초기 탐색 단계나 브라우징 단계라고 봐야죠. 거기가 가장 많죠. 하지만 구매를 거의 결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계는 구매 직전 단계, 컨퍼메이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단계거든요. 사실은 먼저는 컨퍼메이션 단계를 제대로 우리가 커버를 하고 있는지를 봐야죠. 근데 보통 그 단계를 다 광고로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어쨌건 간에 우리 쪽에 들어와서 구매를 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다 광고로 대응하는 것이 맞는지. 그래서 사실은 그 컨퍼메이션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단계의 효율을 높이려면 당연하지만 온드미디어의 컨텐츠를 기반으로 풀과 푸시를 같이 활용해서 컨퍼메이션 단계를 설득하는 게 필요하고요. 다만 거기에는 이미 의사결정을 거의 한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싸워가지고는 시장 확대가 크게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점점 퍼널의 어퍼 퍼널로 그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확산시켜 가야 되는데 그때 가장 많은 고객들이 몰려있는 곳이 암만 해도 초기 탐색과 브라우징이니까 그 단계를 커버해야 되는데 그쪽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다 보니 반대로 사실 TV 광고를 한다 그러면 엄청난 투자를 해야 가능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단계에서 컨텐츠를 활용해서 풀 방식으로 마케팅을 함으로써 전체 효율을 극단적으로 높이는 방식도 사실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현실적으로는 컨퍼메이션 단계에 빠진 게 있는지 없는 건지 체크를 해라. 그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됐다면 빠르게 다른 경쟁사들보다 먼저 컨텐츠를 가지고 초기 단계와 브라우징 단계를 커버할 수 있도록 그쪽을 개척해라.
상당히 많은 경우에 무주공산인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영역을 풀 방식의 마케팅으로 해결을 하면 굉장히 높은 효율들을 내는 마케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퍼넬의 각 단계별로 소비자들이 방문하는 미디어가 완벽히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퍼넬의 핵심은 소비자들이 어떤 마인드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만든 프레임이기 때문에 퍼넬의 단계마다 변하는 건 미디어라기보다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에 맞는 메시지로 그들을 공략하는 게 중요하고요. 다만 퍼넬마다 초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들을 우리 쪽으로 방문시키는 방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맨 끝에 있는 컨퍼메이션에선 전환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퍼널마다 KPI를 정하되 다만 KPI를 잘못해서 매출이 제일 중요하지 또는 마켓쉐어가 제일 중요하지 이렇게 결정을 미리부터 비즈니스 KPI를 제일 중요하다고 정해버리고 그거에만 목적을 맞추다 보면 어떤 액션들을 늘려주어야 이게 늘어나는지 그 연관관계를 놓칠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데일리하게 위클리 또는 먼슬리로 챙겨야 될 액셔너블한 어떤 액션과 연관된 초기 단계의 KPI, 그 액션 KPI들이 있고 그 액션 KPI를 통해서 우리가 중기적으로 중단기적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간 KPI들이 존재하고 최종적 KPI가 존재한다고 저희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회사의 용어로는 그거를 이제 속도형 KPI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적립형 KPI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속도형 KPI, 즉 기본적으로 특정한 시간 안에 횟수를 늘릴 수 있는 액션과 연결된 KPI들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데일리하게 빼먹은 게 있는지 위클리로 빼먹은 게 있는지를 체크하고 그 단기 효율들을 봐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보통 챙기는 것이 예를 들면 우리가 한 달 동안 몇 개의 글을 올렸더니 몇 명이 방문했더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그런 중요한 단기적인 어떤 KPI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면 결국 그걸 통해서 우리 브랜드를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인지도를 조사한다거나 또는 우리 제품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 코멘트들을 남기고 있는지 뭐 이런 브랜드와 관련된 그게 사실은 중간 KPI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쌓여서 개선되고 나면 궁극적으로 뭐가 바뀌냐면 결국은 매출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워낙 그로스 마케팅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임팩트를 주고 그거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모든 마케팅 액션은 다 매출이랑 연관돼야 돼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가지시는 나머지 실제로 연결할 수 없는 두 개의 KPI를 다 그렇게 붙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액션들을 단기적인 매출 공헌이 안 된다는 이유로 안 하게 만드는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그 이유가 컨텐츠 마케팅은 단기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까 거기에 시간을 쓰거나 투자를 하지 않는 결정을 해버린다든지 SEO 의미는 있지만 이거는 큰 의미가 없지 않아 뭐 이런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KPI를 단기적으로 볼 KPI와 중장기적으로 볼 KPI와 장기적으로 볼 것들을 꼭 구분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퍼넬 모델과 굉장히 컨셉적으로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뭐 짧게 말씀드리면 이거죠. 게임할 때 게임 맵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전쟁할 때 전쟁 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어떤 경쟁사와 경쟁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전쟁을 하는 건데 그 전쟁과 전투에서 이기려면 지도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 지도가 바로 이 CDJ 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 안에 소비자와 우리와 경쟁 브랜드가 어디에서 어떤 전쟁들을 벌이고 있는지를 사실 CDJ를 통해서 확인하고 거기서 우리는 어디에서 어느 전투에서 이겨야 전체에서 이길 수 있겠구나 이런 걸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CDJ는 전쟁 맵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요 다음 시간에는 SEO,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하게만 들리는 이 SEO에 대한 이야기를 좀 상세하게 풀어드리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